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예, 오늘 아침 꼭 알고 가야 할 경제 뉴스 정리해보죠.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 유로존도 경기 부양에 올인한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방에서 풀어요. 달러만 푸는 줄 알았더니 이제 유로화도 막 푸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 종이돈이라고 하죠. 온 세계에 있는 종이돈들 그냥 막 다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요. 이제 유로존의 중앙은행을 유럽 중앙은행이라고 하거든요. 예, ECB라고 그러죠. ECB가 통화정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하는 그런 회의 같은 걸 열었는데 시장 예상을 깨고 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여기 끝나지 않고 이 자산 유동화 증권하고 커버드 본드를 매입하겠다. 이게 좀 약간 어려운데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 양만큼 시중에다가 돈을 풀어버리겠다. 이 두 가지 양쪽 하나 프로그램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현재 유로존의 기준금리는 0.15%였는데요. 예. 0.1%포인트를 인하해서 이제 이쪽 나라들의 기준금리가 0.0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뭐 예금 금리는 0.1%도 채 안 되겠죠. 그 정도로 지금 금리를 낮췄고요. 당시 또 하나 좀 특징적인 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권들을 매입해가지고 유로화를 풀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에서 그동안 우리 많이 말했던 이 연준의 양쪽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근데 미국은 채권을 양쪽 완화를 걷어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이제 10월에 끝난다고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바로 뒤이어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이 10월부터 유럽이 양쪽 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풀고 쉬었다가 이제는 유로화가 풀게 되니까 글쎄요, 앞으로 이제 이 종이돈들이 어떤 식의 최후를 맞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유로존에서도 이렇게 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입니다. 아니, 뭐 유럽도 풀고 미국도 풀었고 일본도 또 풀었지 않습니까? 이미 풀었죠. 예. 4월 4월부터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엔화 그냥 무지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러다가는 종이돈 가지고 뭐 비행기나 접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나중에 뒷감당하려고 이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게 현재가 디플레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몇 개월, 13개월, 20개월 넘게 1%대 아닙니까? 유로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이 오히려 인플레는 그냥 디플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저는 좀 이게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 한순간에 인플레로 돌변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여튼 이 유럽 쪽에서도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유럽 증시를 봤더니 독일, 프랑스 모두 1%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실은 이 정도까지는 이 드라기 총재가 ECB의 드라기 총재가 하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시장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이제 유럽판 양쪽 하나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국민은행 이름을 보면 국민의 은행인데 사실 뭐 국회도 이름을 보면 국민대표자회의 약자거든요. 예, 거기도 좀 어수선한데 국민은행도 어수선하네요. 예, 많이 어수선합니다. 예, 다뤘었죠. 그러면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 이명록 KB금융주주 회장 그리고 이건호 국민행장이 이제 다시 이 제재가 어떻게 내려지나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왜냐면 실제적으로 경징계가 내려졌는데 경징계 내려진 이후에 막 여론의 문매 맞고 노조도 들고 일어나니까 최소연 금감원장이 다시 한번 심판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요. 어제 이 제재들이 수위가 결정이 됐는데 중징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주회사 회장 그리고 은행장이 2명 모두 중징계를 받은 거는 이 사상 초유의 일인데 이 제재 조치 이후에 바로 이건호 국민행장은 자기 그만하겠다 사임의사를 밝혔고요. 반면에 이명록 지주회장은 아직은 자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징계가 뭐냐 그랬는데요. 이 문책 경고입니다. 이 보통 이제 금융회사 직원 임직원에 대해서 제재 내릴 때는 한 5개 정도 단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문책 경고라고 하면은 남은 임기는 채울 수가 있지만 그 후에 3년간에 이쪽에서 활동이 제한받는 그런 수위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제재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문책 경고를 받으면은 남은 임기가 남아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바로 사표를 냅니다. 자기의 명예도 있고, 이 회사 측의 이 얘기도 있고. 근데 지금 KB금융주주 이명록 회장 같은 경우에 낙하산 인사다 이런 논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흔히들 추석을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이번 추석 때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유가족보다도 더 가슴 졸이고 마음이 아파하실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인데요. 이 중 한 분 연결해서 지금 현재의 심경 들어보겠습니다. 황지연 학생의 아버지시죠. 황인열 씨 연결합니다. 황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매일 바지선 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매일 타는데 요 며칠은 날씨가 안 좋아서 바지선이 피하를 했었고요. 예. 어제 들어와서 어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고 오늘 제가 들어가려고 10시 피정으로요. 예. 지금 따님 찾으시기 위해서 바지선 타신 몇 번인지 혹시 세보신 적 있으세요? 셀 수 없이 많이 탔죠. 거의 그냥 초창기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못 탔고 그 나머지 한 4월달 후반기 때부터는 계속 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실종자 가족분들이 몇 분 정도 남아 계시죠? 10가족에 아니다 9가족에 10명이요. 예. 지금 그러면은 이 10분이 모두 팽목항에 계시는 겁니까? 그렇죠. 체육관에 있고 일부는 진도 실내 체육관에 있고 예. 나머지는 체육관에 있죠. 아니 팽목항에 있습니다. 팽목항에 그러면 어디에서 계십니까? 팽목항에 거기 컨테이너 막사 그거 해준데 거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추석이라는 명절이 명절같이 느껴지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명절 100일 150일 이렇게 되는 게 정해진 날짜가 우리는 더 힘들죠. 예. 명절이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 명절 때도 잠수하시는 분들이나 수색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고 가족들도 여기 실종자 가족 10가족도 계속 여기에 진도나 팽목항에 머물고 있을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데, 황지연 학생을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참, 아주 동글동글하게 귀엽고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추억도 많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늦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죠? 예, 많이 늦둥이죠. 결혼은, 90년 된 것 같은데, 얘는 생년월일이 97년이잖아요. 한 7년 동안, 거의 한 8년 동안 얘가 없다가 생겼던 애인데, 이 사고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기억나시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제가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시간을 그렇게 짬짬이 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예. 이렇게 휴가 때나, 이렇게 명절 때나, 이럴 때 시간을 많이 가져줬는데, 그 시간을 많이 작년에도 이 추석 때 영화도 보고, 수업편도 같이 만들고 했었는데, 지금 오늘이 이번 추석이 제일로 그게 그리울 것 같아요. 얘하고 같이 그렇게 했던 게. 매일 바다 앞에 지연이가 좋아하는 음식 가져다 놓으신다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추석 때도 좀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집 떠나서 체육관에 있는지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해줄 수는 없고, 그냥 지금 우리 가족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얘가 좋아하는 거 골라서 한두 가지라도 그래도 명절이니까 더 갖다 놔야 되겠죠. 네. 먹고 가라고.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세월호가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래서 사실은 실종자 가족들도 거기에 묻혀서 잊혀져 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으실 법한데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그렇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 가지고 세월호가 묻혀지고
자기네들 정당 이익을 위해서 세월을 묻어버리고 그러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아직도 4월 16일이라는 날짜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여태까지 그 140일 동안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해주겠다는 국가, 정부 끝까지 좀 책임졌으면 좋겠고, 뭐 책임질 분들은 잊지 마시고 가족 외에, 유가족 외에, 국민 외에 진짜 책임져야 할 분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황지연 양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그래요.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바다가 얼마나 좋아서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춥기 전에 떨지 말고 깊은 바닷속에 떨지 말고 엄마 아빠 따라서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살아있는데 더 살아계 줄 수 없는 게 너무 미안하고 얘한테. 이 비슷한 일을 당한 부모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해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들. 그렇죠. 여기 부모들은 솔직히 지금 먼저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먼저 찾아가신 분들 우리 심정은 진짜 모를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140일 동안 기다리면서 가슴에 표명이 들면서 매일 눈물과 뭐 거석으로 상이는 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체육관이나 백목항이나 일어나면은 가족 아닌 가족 사람들 챙기기 바쁘고 없으면 서로 전화해서 찾고 막 요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극도로 심신이 피로해 있는 상태고. 따님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그때까지라도 이 건강을 잘 챙기셔야지 따님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건강이 잃어보면 맞습니다. 그것도 기다리는 딸을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건강 먹은 거 조금이라도 열심히 먹고 있고 건강 잘 챙기고 있습니다. 약주 많이 하지 마시고요. 간혹 하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정신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그럴 때 하시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황지연 학생의 아버지 황인열 선생님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강릉에서 왔습니다. 와이프 친척분이 있어서 뵈러 올라왔어요. 올라오는 데는 한 2시간 반 정도. 저 가족들이랑 시골 내려 할머니 댁 충남 서산이. 네, 부모님 차 타고. 저는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냥 오랜만에 다 모이니까 저 1년에 명절 때만 보거든요, 가족들. 뭐 검소하게 보내야지. 뭐 전부 다 물가도 비싸고 과일도 비싸고 다 그러니까 검소하게 보내야지. 어떡해. 보통 맨날 해먹는 거 뭐 추석 음식 그렇지 뭐 부침개 하고 뭐 하고 그런 거죠 뭐. 애기랑 같이 가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고 그럴 계획이에요. 나가지 가고 안 가지 가려고 하루로 50kg. 나는 여기서 1kg? 예,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마치시고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추석은 당초 이 38년 만에 가장 이른 추석이라고 하죠. 이 9월 초에 추석하는 거, 이거 저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정말. 그래서인지 추석 분위기가 어쩐지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과일값 비싸지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3번째 작심 인터뷰에서는 이 추석 대목 핵과일 가격 어떤지, 실제로 재래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정래입니다. 예.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떤 품목 파시고 계세요? 망원시장에서 이제 여성복 의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이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지금 추석 가까워 오는데 조금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까지 뭐 좀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좀 다운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래도 일단은 뭐 이제 그 민족 최대의 명절이 이제 추석이다 보니까 예. 제수용품 같은 것들을 이제 구매하러 이제 시장에 조금씩들 이제 그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뭐 이게 대형마트 쪽으로 아무래도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조금 손님들은 늘은 것 같으세요? 물론 이제 그 대형마트 쪽으로 이제 그 고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망원시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이제 저희 시장으로 고객들의 발길을 돌릴까 이제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 행사라든지 경품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고객들을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군요. 근데 뭐, 이 과일이 공급량이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격도 비싸질 거라고 걱정을 하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희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차례상에 올라가는 과일 때문에. 예. 저희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출하 시기가 좀 늦었고. 예.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일 같은 것도 좀 출하가 돼서 가격은 조금 많이 낮아진 편입니다. 그래서 예년과 좀 별다름 없이 이제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철이 아니어서 구경하기는 좀 힘든 어떤 그런 품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재래시장하고 대형마트하고 비교해서 특히 유난히 좀 싸고 물건도 좋고 이런 거 한번 추천해 주시면 어떤 거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전통시장 하면 제일 이제 품목 중에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라는 것이 이제 1차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채소, 정육, 생선, 과일, 제수용품으로 올라가는 대부분의 이제 물품들이 당일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신선도 면이나 가격 면에서는 대형마트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추석 때뿐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 재래시장 찾는 분들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요새는 캠페인도 많이 하시지만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MC 분도 얘기를 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대형마트라든지 SSM,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골목 상권을 계속해서 이제 파고들면서, 예.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이제 자구책을 이제 강구를 하고,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의 방향이 점차 이제 좀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어떤 것들이 많이 보여서, 결국에는 이제 예산의 좀 증액도 좀 필요하고. 예. 또 한 가지는 어떤 제도적인 것을 통해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들이. 예. 많이 나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추석, 따뜻한 추석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망원시장의 서정래 상인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4854님, 눈물이 나서 들을 수가 없네요. 3512님, 맞아요. 실종자 가족이 있었다는 걸 잊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즐거운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아프게 보내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즐거운 만큼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짧은 기도라도 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최신폰 살 때 요금제는,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4부에서는 시네마의 뉴스 가족에 관한 영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4부죠. 시네마의 뉴스로 꾸며지는데요. 오늘도 오동진 영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추석 때 뭐 하세요? 저는 4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 예. 뵈러 잠깐 가는 거 외에는 이제 서울에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네. 극장 가겠죠. 아니, 당연히 그건 일이시죠, 일. 딴 사람들은 극장에서 휴식이지만 우리 오동진 평론가께서는 그건 일이시죠. 네. 한번 순회를 하죠, 제가. 그 순회를. 네. 그런데 극장가는 이미 전쟁에 돌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추석 연휴가 길면 일주일 전쯤부터 새 영화가 걸리는데요. 지금 사실은 새로운 영화로 다 채워져 있고 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뭐 박스오피스를 보면 사실은 그 연휴 초기에는 오히려 좀 좌석 점유율이 떨어집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사 준비해야 되고요. 예. 인사 다녀야 되고 또 이제 고향 갈 준비하시고 등등 하니까 연휴 초기에는 극장의 사람들이 오히려 좀 떨어지는 경향을 좀 보이다가 그러니까 후반부에 예. 연휴 중반 후반부에 이제 집중적으로 극장가에 몰리죠. 이때가 이제 본격적인 전쟁의 어떤 그런 그 일정이다,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뭐 타짜, 뭐 두근두근 내 인생, 뭐 등등 인투 더 스톰, 비긴 어게인 뭐 이런 등등의 영화가 이제 극장가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타짜와 두근두근 내 인생의 어떤 경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루시도 예. 있죠. 루시. 릭배송 감독의 루시도 역시. 그 최민식 씨 나오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최민식 씨의 비중, 극중 비중이 굉장히 커요. 잠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 릭배송 감독이 초반부에 찍었던 레옹을 생각하시면 거기에 그 악역이 게리 올드만이었거든요. 예. 이번에 그 새 영화 루시를 찍으면서 게리 올드만을 대체할 악역 연기자로 감독이 이제 최민식 씨를 찾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 이번 영화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평가에 따라서 최민식 씨가 할리우드로 진출하거나 유럽 영화계로 진출하는 어떤 중요한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 개인적으로 최민식 씨가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진짜 연기 잘하신다고 전 봐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다양한 연기를 펼치고 있고요. 예. 최근 들어서 뭐 이른바 이제 대세론 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고 흥행의 어떤 보증수표처럼 지금 되고 있죠.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최민식이 특히 마음에 드는 게 이 얼굴로 승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연기력과 자기 개성으로 그렇죠. 승부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게 참 훌륭한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신세계라는 영화 기억하시면 최민식 씨가 의도적으로 약간 뒤로 물러난 뭐 조연급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후배들을 더 앞으로
내세우고 자기는 역할에서 좀 뒤로 물러난 기획 자체를 그렇게 스스로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혼자서 돋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스타성 연기보다는 더불어 같이 후배들과 어떤 앙상블 연기를 펼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연기자라는 측면에서도 영화계에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루시 얘기하다가 최민식 씨로 넘어갔는데 역시 3파전 하면 타짜 루시 두근두근 내 인생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타짜가 이제 강영철 감독의 작품이고요. 예. 그래서 일단 그 배우들이 굉장히 그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김윤석 씨를 포함해서 곽도원 등등 뭐 주저연 연기자들이 다 성격파 연기자로 포진돼 있고요. 워낙 이제 타짜 전편이 인기를 모았었기 때문에 타짜 속편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고 반면에 반대로는 타짜 전편 더 이상 가는 그런 그 스토리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이런 추석 시즌에는 사실은 집에 치는 거, 손목 치는 그렇죠. 거. 예. 집에서 모이셔서 이제 좀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짜 소리를 좀 듣는 그런 가족분들도 계실 거고.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마케팅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혹시 그 가족들과 치기 전에 미리 어떤 기술을 좀 눈으로라도 보기 위해서 가시던 분들도 있을 거고. 치고 나서 이제 따신 분들이 대신 이제 극장 티켓비를 내주시는 측면에서도 나중에 가실 수도 있죠. 근데 그 두근두근 내 인생 말이에요. 송혜교 씨가 조금 그 세금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좀 어려울 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잘 나가요, 그래도? 탈세 25억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아주 몇 년 전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돈 다 내고. 그런데 이제 일단 뉴스화되면 뭐 몇 년 전인지 뭐 얼마 전인지 이런 것들이 그 구별성, 차별성이 안 가니까요.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데미지가 컸었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숨기는 마케팅을 할 수도 없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텐데 어쨌든 두근두근 내 인생에 같이 나오는 강동원 씨의 역할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화에 대해서 몰리는 관심 그리고 또 관객들의 상당수가 20대 여성층이다. 20대 초반의 여성층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것들의 어떤 분석을 보고 있으면 강동원 씨의 티켓 파워가 이 영화를 살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송혜교 씨의 그런 뭐 스캔들이라면 스캔들인데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누적이 17만 관객을 모았으니까 연휴를 지나면서는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객 감소율이 좀 있습니다만 연휴 시즌에는 역시 타짜와 루시와 함께 3파전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타짜나 루시는 가족들 애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다 18세고요. 타짜는 또 후반부에 노출 씬이 좀 나오기 때문에 청소년 그리고 사실은 이 타짜 얘기를 아이들과 보시는 게 없더라도 뭐 아버지가 지금 하는 기술을 잘 봐두거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루시도 역시 사실은 이게 마약은 아닙니다만 마약으로 시작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등등 보면 그리고 조직 폭력과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이 보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씬들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역시 이것도 18세를 받았죠. 네, 그래서 타짜 루시는 가족 영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가족들은 뭘 봐야 돼요? 제가 지금 극장가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인투 더 스톰 같은 재난 영화 있죠. 그러니까 토네이도 영화인데요. 네. 진짜 바람 하나는 진짜 끝내주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국 대륙은 저희 한국과 달리 토네이도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토네이도가 굉장히 많은 거죠. 태풍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이제 이런 영화를 만들 때는 10년 전에 이런 영화 있을 때와 5년 전에 이런 영화 있을 때와 지금 굉장히 다른데요. 토네이도를 얼마나 근접하게 묘사하느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투 더 스톰은 실제로 토네이도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배우들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네. 바람이 계속 불죠. 그렇죠. 토네이도에 말려 들어가서 나중에 이렇게 하늘로 부상하는 올라가는 장면인데 이제
그런 장면들은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리고 왜 불기둥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또. 네. 네. 그래서 영화의 테크놀로지가 할리우드 영화의 테크놀로지가 또 한 단계 상승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 작품이고요. 예. 스텝업 4 같은 작품 이제 춤 영화인데 사실은 중고등학생 자녀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예.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은 쿰바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쿰바는 이제 얼룩말인데 예. 반이 얼룩이고 반은 얼룩이 아닌 그런 쉽게 말씀드리면 변종 얼룩말인 거죠. 근데 예. 이 얼룩말 아이가 이제 얼룩말 세계에서 따돌림을 받다가 다시 사랑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쉽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미오노리 새끼가 이제 얼룩말 버전으로. 그렇죠. 얼룩말 버전으로. 그런데 굉장히 이제 타조도 나오고 다양한 그 동물들이 나오고요. 사람은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애니메이션 안에서. 그런데 이제 마치 사람들의 이야기, 가족들의 이야기로 치환시켜서 볼 수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과 볼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예. 어린이들 있죠. 뭐 6세 아래 어린이들. 예. 이 아이들도 사실은 그 연휴 때 좀 데리고 나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극장가에 가시면 도라에몽. 도라에몽. 네. 네. 뭐 인기 절정이죠. 네. 시리즈가 또 한편 나왔기 때문에 네. 유아들과는 이런 영화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요새 사실은 추석 때 가족들끼리 극장 많이 가죠. 근데 이게 조금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극장은 가족들이 갑니다. 왜냐하면 극장 시스템이 이제 멀티플렉스고요. 그리고 뭐 그 4D도 안에 있고 뭐 바람도 그렇죠. 네. 불고 흔들고 막 소리 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먹을 곳, 뭐 쉴 곳, 네. 복합 문화 공간이기 때문에 요새는 그 먹으면서 영화 보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생맥주도 갖고 들어가기도 하니까요. 그래요? 아이들과는 그럴 수 없지만 예. 어쨌든 그런 그 컴플렉스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극장을 데려가서 뭐 아이들 좀 풀어놓고 좀 놀게 하고 그다음에 극장 시간에 맞춰서 영화 보고 또 나와서 저녁 먹고 비용은 좀 예전보다 많이 듭니다만 극장은 가족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같이 보는 시스템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죠. 예전에 VHS가 있고 이제 비디오로 비디오로 볼 때야 이제 그리고 TV 시스템이 집에 뭐 한 대 정도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가족들이 가족용 영화를 골라서 봤었죠. 그런데 이제는 보고. 각각의 방영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보는 영화를 보는 시스템이 이제 좀 개별화되고 퍼스널화돼서요. PC로도 보고 뭐 모바일로도 보고 그리고 뭐 IPTV에서 VOD로도 보고 그렇죠. 그래서 VOD는 이제 집에서 거실용으로 보겠죠.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하고 청소년 자녀가 집에서 영화를 같이 보는 경우는 요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트렌드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극장 쪽에는 가족용 영화가 남아있을지 몰라도 VOD 시스템에서 가족용 영화가 많이 관람률이 올라간다든가 시청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은 다른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각자의 영화들을 보는 거겠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보는 영화가 있고 아이들이 보는 영화가 별도로 있어서 이제 각자 따로 보는 그런 시스템들은 더 활발해졌습니다만 거실에 같이 모여서 영화를 보는 일은 요즘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말이에요. 특정 영화가 대목 시즌의 대표격 영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홈얼론 뭐죠? 케빈 알라인. 맥컬리 컬킨의 나홀로 집에. 지금 2101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나요? 나홀로 집에 정말 명절마다 찡하게 봤는데 요즘에 봐도 재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봐도 진짜 그래요. 매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아요. 유럽도 그렇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주로 이제 나홀로 집에를 많이 하고요. 추석 때는 성룡 영화를 많이 했었죠. 성룡. 취권. 그렇죠. 성룡과 브루스 윌리스 영화를 대부분 이제 추석 때 TV를 통해서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공중파 시대 얘기입니다. 이제 케이블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종편까지 오고 매체가 너무나 다변화되기 때문에 종편은 자금력이 많지 않아서 영화는 못 틀어줄 겁니다. 그렇죠. 거긴 버라이어티를 주로 토크쇼를 많이 하니까 주로 시사죠. 어쨌든 이제 그러한 다양한 케이블 매체까지 돼 있는 그런 다양한 시대에서 특정 영화가
매번 걸리기 좀 어렵겠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추억의 영화들이어서 오히려 그러한 틈새를 노리고 종종 다시 성룡 영화를 트는 그런 그 매체도 있고요. 다시 브루스 윌리스의 다이아드를 보여주는 그런 TV도 있는 거죠. 예전에는 항상 추석 때 성룡을 볼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성룡 말씀하시니까 말이에요. 네. 성룡이 요새 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항상 이제 이런 좋은 스타인데. 훌륭한 배우죠. 제가 봐도. 뭐 여러 가지 그 인품과 품성이 아주 좋으신 배우거든요. 근데, 역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순 없다. 그래서 아들 문제가. 자식 다 컸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네, 아들 문제가 또 이제 성룡의 발목을 잡는구나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요.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요즘 성룡도 이제 나이가 좀 드시고, 활동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게 됐고요. 한 10년 전부터는 그 워낙 이제 성룡의 그 마셜 아트가 액션 연기가 사실은 굉장히 작은 공간에서 잘 준비된 잘 짜여진 그런 합이 잘 짜여진 액션을 좀 보여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성룡의 특징이 이제 발차기에 능하고 뭐 그랬는데 한 10년 전부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성룡의 발차기 연기는 스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못 하시는 거죠.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당연한 거죠. 본인도 이제 그 성룡이 그런데 참 좋은 배우라고 하는 걸 그거를 숨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날 기자회견에 나와서 자기 스턴트 액션을 하는 연기자로 오히려 소개를 시켜줬었죠. 그래서 내가 이제 못한다. 이게 아주 아름답게 그 선이 안 나온다. 그래서 내 역할을 하는 스턴트 연기자라는 것을 이제 기자들한테 보여주기도 했었고 굉장히 솔직담백하고 항상 자신이 그렇게 늙어가고 있다는 것, 시대를 이제 좀 뒤로 두고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요. 그런 측면, 그 더불어 항상 그 관객들과 가려고 하는 측면이 성룡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한 요소가 아닌가. 취권 때의 그 젊은 모습은 이제 없는 거죠. 그렇죠. 저보다도 나이가 있는데 성룡이. 맥컬리 컬킨은 어때요 요새? 맥컬리 컬킨도 말썽을 많이 부렸죠. 네. 그래서 아역 연기자로 성공한 것이 이제 성인 연기자로 발돋움하는데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됐고요. 마약 문제, 여자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사실 할리우드에서는 다소 버려진 그런 스타가 됐고요. 역할을 제대로 못 받고 있죠. 그 환상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 맥컬리 컬킨처럼 어릴 때 유명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나이 들어서 이게 그렇게 빛을 못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성인 연기자로 가는 과정에서 특히 남자 배우들은 얼굴이 많이 변하죠. 골격이 많이 변하고. 해리포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해리포터의 그 귀여운 얼굴이 사실 이제 성인 연기자로 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드루 베리머 같은 할리우드 여배우는 물론 이제 중간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자기가 잘 그것을 극복했고 또 많은 영화에서 주연 역할을 많이 맡았었죠. 우리나라에 이제 김세론 양이 있는데요. 김세론 양이 그 아저씨 뭐 이런 데서 나왔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 키가 거의 한 30cm가 더 컸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연기자로 그 성장을 하고 있고 그건 본인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잘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옛날에 얄개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네, 근데 고교얄개. 네. 이승연이라는 분이 나오잖아요. 제 중학교 동창이에요. 동기 동창인데. 불운했죠. 글쎄요. 앞으로 이렇게 좀 아역 연기자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스스로 성장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인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것은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추석 때 볼만한 영화부터 해가지고 쭉 알아봤는데요. 우리 오동진 평론가께서도 추석 잘 보내시고요. 자, 추석 이후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신폰 살 때 요금제는,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자,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고향으로 모두 출발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 아깝게 운명을 달리한 존 덴버의 노래죠. Take Me Home Country Road. 이 노래 들으시면서 추석 연휴 전날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 역시 추석 때 잠시 좀 쉬어야겠죠. 추석 연휴 때. 자, 저도 아주 기다려집니다. 토, 일, 월, 화 대체 휴일인 수요일까지 여러분 쉬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뜻깊은 추석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ake me home, country road. All my memories gather round her. Miner's lady, stranger to blue water. Dark and dusty, painted on the sky. Misty taste of moonshine, teardrop in my eye. Country roads,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Country roads, I hear her voice in the morning hour. She calls me. The radio reminds me of my home far away. Driving down the road, I get a feeling that I should have been